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빠져가지고요. 좀 그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 시작하고는 처음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정도 약간씩 하고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집필을 해가지고 출판 원고 마감 때문에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이 끊길까 봐 원고를 작성하는데 어 제가 강의를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그 뒤로 오늘 아침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네. 이제 이 초안 스프링 제본이고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또 이제 개선해가지고 또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초고가 끝났고 그 사정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빠졌는데 이 책 발간하는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쭉 할 때 장자 철학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3.0 블록체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죄송합니다. 그 시대적인 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어떤 자료도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펴내면 좋겠다 싶어서 그 두 개를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 철학과 웹 3.0 시대. 그래서 저희 그 메타페스트하고, 어, 어떻게 보면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좀 소개를 하고요. 지난주 이제 필리핀은 다들 잘 갔다 오셨고,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온 다음 주에 강의를 빠졌기 때문에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고, 어, 필리핀이 또 활성화돼야지, 결국 이제 메타테스트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거래소도 활성화되고, 거래소에 대해서도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래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거래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죠.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 상에 보면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이제 선점을 하면은 그 나중에 후발업자들은 좀 시장 점유를 하기 힘듭니다. 이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이제 0.2, 웹 2.0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중화되어 있는데요. 어, 웹 2.0에서도 선점한 기업들이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마이피플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이피플을 저도 써봤어요. 썼는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 카카오톡하고 똑같은데 생태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자료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친구들도 그걸로 연결되고 하는데 제가 마이피플을 까니까 이제 그걸 안 쓰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쓰는 듯 안 쓰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카카오톡을 잡으려고 하던 다음이 결국 이제 카카오톡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다음 카카오가 됐죠. 근데 지금 사실은 다음이 카카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점하는 게. 그래서 그 이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탈중앙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활성화돼야지, 그것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그 거래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블록체인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거래소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쓰는 게 뭐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코인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탈중앙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중앙이 있고 중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은행 계정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덱스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SD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신용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이 그러한 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다 흘러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의 개념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제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또 왜 말씀드리는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PPT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또 지난주 3월 28일 날 저는 이제 대구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명덕지점이라고 있었어요. 명덕지점.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명덕지점에 그 전재훈 그 지점장님이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28일 날 오후에 그냥 갔어요. 뭐 강의라기보다도 잠깐 가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같이 대화 좀 나누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뭐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돈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돈 얘기.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돈은 또 우리 부모 세대의 돈, 또 우리 세대의 돈, 또 앞으로의 돈은 그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 이제 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에너지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 흐름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돈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탈중앙 상태에서 이제 덱스와 어떤 디파이, 이런 그 탈중앙 금융이 이제 그 세팅이 되면은 돈을 내고 계산하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물건 사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갑에 그 월렛 있죠, 월렛.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월렛 이런 그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도 다 덱스 역할, 그 탈중앙 익스체인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내 수익이 그리로 들어오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기존에처럼 월급 받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활동하는 데 따라서 수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 들어오고 제가 소비하는 데 따라서 돈이 흘러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고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이제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책에서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명도시장 가서 이제 제가 한 2, 30여 분 계신데 이제 얘기를 좀 했고요. 어, 저보다 선배님들도 좀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또 젊을 때 또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우리가 나이가 있다고 해도 활동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웹 3.0 시대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축복받았다. 이제는 저희가 젊었을 때 하던 식의 근로, 노동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참여소득이라든지 투자소득이라든지 또 P2E 어떻게 좀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득이 많이 이제 분산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하죠. 그분이 참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뚝심도 많으시고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그 한국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15% 20% 이상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급 하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 급 하락하면은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급락할 때 이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좀 담담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라 그래서 이제 뭐 10%, 25%막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25%를 관세를 매기면 저희 물건이 25% 비싸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자체에 있는 그 제품하고는 굉장히 이어겠죠. 갤럭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1,000만 원 하면 1,250만 원 올라가 버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도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는데 하여튼 어, 지금 27년도까지 뭐전 세계적으로 막 1,125조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일단 타격을 입으니까 어, 무조건 그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20% 5% 관세를 매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는 또 같이 보복을 한다고 또 뭐 30%를 올린 뭐 매기겠다.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경제로도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그 경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메타페스 테스트의 그 회원분들은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떨어지는데 이제 모르고 있으면 이제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정말 친한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그 옆에 붙어서 그 사람 따라서 한다고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집에 뭐 사람이 있지만 따로 합니다. 따로. 저보다 좀 잘 수익을 많이 올리면 저도 이제 부러워서 좀 흉내를 내보는데 맞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주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불이 있었죠. 산불. 제가 일단 PPT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책 얘기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 처가 쪽에 이제 농장이 그 의성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로 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이제 이번 그 산불 피해자인데 그 하여튼 싹 다 탔습니다. 저희 처가 쪽에 그 농장 있는 쪽 좌우측 산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데 저희 농막 있는 그 위쪽 집은 다 탔어요. 저는 다 타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한데요. 이게 진짜 너무 이건 참 너무 터무니없는
재앙입니다, 재앙. 다 녹았죠. 산이 참 새카매졌었습니다. 지금 한창 그 파랗게 올라올 때 또 소나무 산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이제 불지락한 산이에요. 그 뒷산인데 황당합니다. 일단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사망자가 31명이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소방대원도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세 분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셨다가 순식간이잖아요. 4만 7,850 헥타르. 헥타르는 그 면적 자체가 저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저희는 평을 따지는데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집이 4천 채, 농축산시설이 2천여 곳, 문화재는 고운사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만 7,800명이 이제 그 이재민이 발생했고 10년 안에 어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였다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요번 그 산불 때 이제 비행기가 2대 떨어졌죠, 2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춘천에 있는 12항공단, 그 육군도 비행기가 있습니다. 공군만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육군도 배도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요 헬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올렸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UH-1H 이렇게 대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MD라고 이제 조그마한 비행기 있어요. 그게 이제 일개 대대 이렇게 있는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도 이제 헬기 한 대 추락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헬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기체가 그 고정이익보다 회전이익이라고 하죠. 헬기는 회전이익. 그러면 이제 날개 달린 게 이제 고정이익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비행기가 이게 40년이 넘었다 그래요. 이게 왼쪽에 비행기죠. 왼쪽 비행기가 둘 다 미국산 비행기인데 기종은 상당히 좋은 기종들입니다. 근데 어, 비행기 한 대는 40년이 넘고 한 대는 30년 돼. 보통 헬기는 그렇게 쓰긴 씁니다. 왜냐하면 UH-1H 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쓰던 거를 갖다 얼마 전까지도 썼고 지금도 아마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씁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사실상 그 군에서도 그 정도 바람에는 비행기 안 뜰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안 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했고 또 조종사분들도 좀 고령이었어요. 지금 70세가 넘고 해서 사고 원인을 갖다 이제 노기종과 이제 조종사 나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저희 집이 또 한 대는 또 대구 요 근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 요것을 발표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폰 2를 발표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아이폰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은 2007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나왔고 6월 29일 날 이제 미국에서 공식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앱스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 안드로이드 갤럭시에는 보면은 거기 이제 어플 까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 화면에서 깔고 하는 걸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앙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어플리케이션 앱이라 그러죠. APP. 구글 그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걔들 사이트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앙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온 지가 2007년도이고 앱스토어 앱이 나온 지가 2008년도니까 12년, 17년 됐습니다. 불과 17년. 얼마 안 됩니다. 17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위에 있는 이 그 앱들 이거 누르면 이제 네이버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다음이 나오고 또 은행 앱을 누르면 뭐 무슨 뭐 광주은행이 나오고 대구은행이 나오고 은행에 접속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앙에 어떠한 그 중앙 그러니까 누르는 것은 전부 사람인데 눌러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떤 기관이고 어떤 중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앙이 지금 기술에 의해서 탈중앙이 되는 겁니다. 탈중앙. 그러니까 탈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인해서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혁신에 의해서 또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는 게 또 메타페스테스트 메타 F 그룹이에요. 그러한 기반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그 메타 F, 메타버스 이 두 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웹 3.0과 뗄 수가 없는 아주 그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페스테스트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P2E라고 막 얘기 말씀드리죠. 뭐 P2E 놀면서 돈 번다, 놀면서 돈 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분들은 뭐 놀면서 돈 버냐, 놀면서 돈 버냐 그러는데 인간의 정의를요. 원래 그 인간은 그 노는 존재다 하는 그 인류학자가 이제 최근에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때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동물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 이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 발달을 시켜놓은 거예요. 인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호모 루덴스라 그래서 노는 인간, 인간은 놀이를 하는 것을 하고 놀이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인류를 발전시켰다 이런 그 인류를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놀면서 돈을 논다는 개념이 또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의 개념도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업의 개념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탈자를 많이 쓰는데 탈중앙 그러니까 탈중앙 뭐 강의하면 탈중앙이고 그러니까 뭐가 그리 탈중앙이냐? 탈기업이고요, 탈고용이고 탈직업입니다. 지금 이게 그 탈자를 다 붙이면 지금 다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개념도 기업의 개념도 지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왜? 기업이 중앙이잖아요. 중앙이 해체되기 때문에. 자, 은행이 해체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파이 이전에는 어, 핀텍이라고 하죠. 핀테크. 그러니까 은행이 있었고 은행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의 약자죠. 핀테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편리하게 해줬어요. 은행을 편리하게 해줬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은행에 가면은 그냥 신분증 내고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핀테크가 나오면서는 전부 다 인터넷 뱅킹이다 해서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다 그 신원인증해서 돈을 보내고 받고 이 저 개인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안에 자기네들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만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핀테크가 우리 개인을 편하게 했느냐? 편하게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은행을 직접 안 가면 되니까. 은행을 직접 안 갔다 뿐이지 일은 사실 우리가 더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핀테크가 발전하고 블록체인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어, 디파이 시스템, 디센트럴 파이낸셜이죠. 탈중앙 은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란 중앙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은행이 없이도 대출도 할 수 있고 돈도 빌릴 수 있고 돈을 어디도 보낼 수 있고 하는 게 은행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이라는 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체되는 그 중앙이 은행뿐이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체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술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불과 얼마 전에 나온 블록체인,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선두주자로 이런 것을 선도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술이고, 기술 이전에 이제 그 차근,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 대단한 생각인데, 19살짜리가 만들었죠, 19살짜리가. 이 사람은, 순수 세상의 때를 묻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중앙의 어떤 맛을 안 들여본 사람. 중앙이 생기면요, 그 중앙은, 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죠. 권력이 생기면은 자칫 그것이 이제 폭력도 발생할 수가 있다. 탄압도 생길 수가 있다. 힘이 있으니까. 꼭 그 폭력이라는 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인류가 어디로 가느냐 하다가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과 스티브 잡스가 저 아이폰을 만들고 또 우리 아이폰은 인문학과의 결합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감성을 심어줬는데 저는 블록체인으로 인한 웹 3.0 시대는 이제 철학의 시대다. 철학과의 융합이다. 웹 2.0은 이제 인문학과의 어떤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철학과의 결합이다. 그래서 제가 장자를 인용한 이유가 장자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과 어쩌면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져왔고요. 일단 우리 메타그룹에 대해서는요. 뭐 이거는 그 강사님들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 게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하는 다른 게임을 보면 그동안 제가 이제 로블록스다 뭐 여러 가지 그 P2E 관련된 어, P2E 관련된 것이 꼭 게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 어, 우리 메타페스 테스트에서 감각을 출발해가지고 이 시대적인 감각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요. 어, 회사에서 굉장히 사실은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참 헷갈렸죠. 헷갈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안 된다, 뭐 깔아야 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그 웹 3.0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덱스라든지 또 디파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들이에요. 이것을 익혀야 됩니다. 이것을 익혀야지 수익 구조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안다고 해도 연습할 데가 없어요. 실행할 데가 없고. 그런데 일단은 그 여기 메타페스트에 접속을 해서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지에 들어가고 또 지금 이제 월렛을 또 하나씩 다 아마 깔으셨을 거예요. 지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도 돈을 이동시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는요, 월렛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갑을. 그래서 이제 DID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디센트럴 아이덴티티죠. 탈중앙 신원. 그러니까 자기 신원을 그 DID 이제 신원 증명. 지금은 KYC니 뭐 해가지고 제 신원을 갖다가 누가 증명해 줍니까? 은행이나 신용보증 어떤 그런 회사에서 제 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제 신용이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나는 정말 신용이 좋은데 왜 지네가 판단해가지고 신용이 점수를 낮게 하느냐. 얘네들은 뭐 은행 거래했는 거,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 오히려 제가 신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용카드 안 쓰면 신용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지갑이라든지 월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DID라는 것은 나의 행적이 다 들어있어요. 행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원증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한다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그 개념이 나와서 일부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포괄적으로 DID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돈을 이제 이동시키고 할 때 KYC 인정을 하셨죠. 근데 뭐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승인을 받고 상당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승인 나야 이제 돈을 보내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DID 그것 하나, 나의 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에 있는 내 신원 증명할 수 있는 그 토큰 하나가 나를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 어느 대학을 나왔는 거, 나이, 그다음에 경력 이런 걸 갖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떼서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격을 보기 위한 것인지, 제 성적이나 제가 어디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찾는 거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일일이 알 필요 없어요. 자격이 있냐, 없냐인데. 그런데 앞으로는요, DID 증명에 보면, 어, 제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제로, 저, 저, OZ인가요? 어, 그래서, 어, 여기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것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DID를 사용하면, 니네가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사 담당자가 얘가 성적이 어떤데, 얘가 학교가 어디나고, 어디 살고 있고,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자격이다라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관련돼서 돈을 줄리고 받고 하는데, 은행에다가 뭐 다 떼내잖아요. 뭐 보여줘야 되고, 신분증을 내야 되고, 신분증을 내면은 저라는 것만 외에도 제 주민등록증, 나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고, 이 자체가 서명화돼 가지고 해당 필요한 데에 그 코인이나 토큰에 첨부돼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팔라 그럴 때 뭐 등기를 떼내고 막 자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DID 증명 하나로 그냥 첨부되면서 자격이 있다로 돼가지고 그냥 바로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블록체인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다 이루어지는 기술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19살짜리가 만든 이더리움의 아주 기본적인 철학 때문에 이 세상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 뒤로 나온 블록체인들도 소수 개발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능의 블록체인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절대로 중앙에서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절대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중앙이잖아요. 중앙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도 안 됐죠. 코로나 때 이게 이제 크게 변화가 온 겁니다. 아마 코로나를 안 겪었으면은 이런 게 더 늦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러한 디지털 공간으로 이주를 했죠.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 다 피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줌이 그때 나왔죠. 저도 방송대 강의를 그때 뭐 졸업생 강의를 하는데 줌을 처음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줌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땡겨지게 됐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앙들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대세가 돼. 큰 흐름을 만든 겁니다. 보탈릭 비텐이라는 이더리움 19살짜리 청년이
불과 몇 년 만에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끌고 가는 큰 물결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웹 3.0입니다. 웹 3.0. 웹 2.0, 웹 2.0 구분하는데 웹 3.0은 기존의 세상들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기존의 세상의 흐름이었으면 음, 뛰어넘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 그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회사의 형태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저희 회사는 아직 지금 쭉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 블록체인하고 스마트 컨트롤이 돼서 연동이 돼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정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배워서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수익 구조 중에는 또 이제 뭐 디파이 계열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투자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지고 개인이 직접 바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FX라는 게 있어.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FX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죠. 화폐를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FX가 뭐냐면 이제 달러를 뭐 원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그 수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파생 상품 투자 모델인데 그것은 이제 개인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거쳐야 되고 증권회사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탈중앙이다. 탈중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콜센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잘못하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래소 이동을 한다든지 좀 USDTC가 USDT죠. 이거 쓰는 것은 지금 음, 돈을 보내고 받는데 1달러, 2달러 최소 단위를 보내봐야 됩니다. 보내보고 도착했으면 그 루트를 기억하시고 또 큰 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자꾸 개척해 나가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잡아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본인이 나가야 돼요. 본인이 탈중앙이 좋긴 좋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어, 전부 외국 영어로 다 되어 있고 막 그래요. 한글 지원도 하지만 이해도 다 잘 안 되고. 근데 이것이 원활하게 나한테 확 스며 들어와서 내가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제가 쓴 책은 제 책을 갖다 이게 소개하는 것은 이 내용이 그동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수익 구조가 뒤에 나와요. 수익 구조가 나오고 앞에는 이제 장자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 장자의 어떤 철학 이 시대에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장자의 철학은요. 저도 참 제가 뭐 철학한다고 철학자는 아닙니다. 철학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 철학은 평생 하는 거니까. 장자는 보면 볼수록 오히려 장자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장자 사상은 무의 사상이에요. 무의 사상. 가장 큰 것이 무의. 무의는 뭐냐면 인위적이다는 건 반대가 무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냥 있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죽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함,
너 자신의 존재, 너 자신의 존재, 개인의 존재를 느끼라는 거죠. 그냥 스스로 존재해라. 그냥 이 세상에 너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그 존재하고 이 대단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근데 인간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 16세기 때 이제 그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사람이 많이 죽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문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인권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권이 회복이 되는 듯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16세기 이전에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굶는 시대였어요. 16세기 이전에는. 그런데 어,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제 지구촌 한쪽에는 이제 굶어 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인류가 이제 물질적인 그 결핍에서는 이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서 인간답다고 생각을 했으나 어느 순간에 이제 산업화 속에 오히려 인격이 이제 그 지배당하는 또 그러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그 중앙의 권력에 우리가 이제 그 좀 착취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건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인류가 이대로 가느냐? 그래서 보면 이제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984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읽혀졌는데 실제로는 1940년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1984이기 때문에 1984년도에 그 책이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완전히 통제된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제 디지털로 통제를 하면 우리는 다 이제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고 봐지던데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중앙을 해체하면서 개인의 어떤 그 존재감, 제가 아까 DID 신원 증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내 신원을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인간 자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 지금 블록체인이 지금 계속 구축되면서 또 관련 기술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되면서 개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또 굉장히 개인의 존재가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그 장자에서 그 개인의 존재함, 고유함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된다. 네 역할은. 그리고 고유한 개인이 다 각양각색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잘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유교에서는 뭐 예를 갖추고 인간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게 통제적이고 뭔가 좀 규율적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이게 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화 시대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기준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도 어디에 맞춰야 될 기준이 다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거 중앙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집니다. 개인이 개인임을 자기의 존재를 이제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장자 철학과 닮아간다. 이 시대가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기술이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고대 철학자가 디지털 시대 말을 걸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블록체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뒤에 이제 부록에는 저희 회사도 제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희 회사도 수익 모델로 P2E 쪽에 제가 이제 소영수 지사장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뭐 좋아하시면 제가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있는 모델이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웹 3.0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플랫폼 회사 중에요. 메타패스트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보이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보이잖아요. 말이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익 모델들을 제가 뒤에 소개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해보면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각, 물질 기반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합니다. 제가 이게 돈을 주고 책을 출력해 왔지 않습니까? 300페이지를. 그냥 그, 그 파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미 물질에 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출력을 해서 제가 또 이 눈으로 페이지를 보면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있는데, 메타패스 테스트는 어쨌든 눈에 다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접근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그 수익을,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수익을 하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필요한 게 지갑입니다, 지갑. 그래서 지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웹 3.0 시대의 이제 수익 모델.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은 제가 이제 얘기해 놓기를 47분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다음 강의 때는 이제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어, 부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을. 그래서 이제, 과거 영화 보면은 뭐 시간으로 가지고 이제 시간을 쓰면서 시간이 다 죽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장자가 가장 그 크게 보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처럼 흘러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돌을 만나면 피해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 가다 보면 가장 큰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는 썩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도 존재하고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게 물입니다. 물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낮은 데로 흐르지만 가장 그 귀하고 큰 존재를 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웹 3.0 시대에서는요, 물처럼 사는 거예요.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인이 그럼 뭐 게임만 하고 나면 돈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은 누가 주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 중에요,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은 70%는 저를 위해서 버는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 중앙에서 가져가는 돈들이 많아요. 제가 기업에 소속해서 일을 하면요, 삼성전자라 일을 하면 제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버는 돈에 반씩 나눌 거 가질까요? 제가 회사에 한 달에 제 기여도로 100을 잡으면 50을 회사에 50 제가 가져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되면서 이 수익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어떤 그 바다에 수익이 다 분산돼서 떠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지, 개인이. 그래서 과거처럼 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이기 때문에 모든 소모품이 굉장히 싸집니다. 가격이 싸지고 어떤 중앙에 의해서 전부 다 가져가던 그런 그 한쪽으로 치우치던 그런 부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있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이 부분은 이제 돈하고 관계없는데 정보죠. 자, 아프리카에서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타링크가 지금 한 7천 대 정도 일론 머스크 위성이 지금 떠 있고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인터넷이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요. 적어도 위성이죠. 적어도 위성. 300km, 400km이기 때문에 산속에서도 이제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냥 그 나무 잎으로 하나 이저 중요부림 뭐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정보를 다 할 수 있고 그 스마트폰으로 디파이 기술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도 다 이런 그 정보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아프리카에 은행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리플이라든지 그냥 전부 다 이 전화기 폰 하나로 돈이 다 오고 가는. 그래서 이 세계가 굉장히 이제 그 정보의 어떤 빈익빈이라든지 또 어떤 금융의 혜택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존재감이 굉장히 좋은 그 시대가 온다 하는 게 웹 3.0이에요. 제가 계속 뭐 장자 얘기도 했다가 웹 3.0 얘기도 했다가 블록체인 얘기도 했다가 하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 책에 이제 다 집합돼서 나온 거고 수익은요. 제가 이런 참여하는 데서 시작된다. 참여하는 어디에 참여를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어디에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하고 참여했다가 자기가 빠지면은 또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 세상 그 물질적인 부분하고 이 디지털 파트하고 연결하는 접점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물을 갖다 자산화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RWA, 리얼월드 에세라 그래가지고 뭐 집이나 부동산 이런 거 전부 다 토큰화해서 전부 다 디지털 블록체인화에 올려가지고 그 토큰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큰을 거래하는 건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실물 자산을 갖다 토큰화하는 거고 실물에 있는 인프라 같은 거를 어떻게 자산화하는 건데 그건 이제 디핀 개념이라고 또 그게 또 물리하고 디지털하고 연결하는 개념이 또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연결되고 개인이 어, 제가 공유기 하나를 갖다가 뭐 안테나 하나를 갖다가 우리 아파트 옥상에 달아놓고 그 그 통신사에서 오는 와이파이를 받아 그 5G 전파를 받아서 제가 그 안테나로 와이파이를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그 와이파이에 접속돼 있는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그 와이파이를 이용한 데이터가 전부 다 넘어가서 그 안테나가 기여한 그만큼 돈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게 이제 디핑 개념입니다. 기업에서 다 하던 독점하던 걸 이제 개인이 다 나눠 갖도록 그런 구조로 온다. 지금 시범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선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디든지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 기반 수익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파이 기반, 디파이 기반, 그러니까 탈금융, 탈중앙 금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합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어, USD, USDT 가지고 리플을 사야 되겠어요. 자, 요번에 우리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그 이자나 이런 보상을 USDT를 주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죠. 우리 구조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비트코인 덱스로 사고 우리 그래서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샀어요. 사는 과정에서 사는 과정에 수수료가 생깁니다. 근데 그 수수료도 개인이 뭐 할 수 있도록 뭐 OKX 같은 데 가보면 LP 유동성 풀이 있어요. 거기에 비트코인하고 USDT하고 그 수합 쌍으로 넣어놓으면 그걸 필요해서 사가는 사람이 저한테 수수료를 주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집어넣어 놨을 때 있던 가격에 등락에 따른 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코인이 제2의 부동산이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부동산은 이렇죠. 제가 땅을 샀는데 땅에 돈이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잠겨 있어서 돈 못 빼요. 그러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고 땅값이 오르면 나중에 이제 갚으면 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요 코인들 몇 가지는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코인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텝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맡기면은 그 맡긴 자산만큼의 또 이더리움 ST 스텝을 이더리움이라고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ST 이더리움을 주면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뺏겼다든지 그걸 다른 걸로 이용했다든지 그 소유자가 그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수익이죠. 이런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 기반 수익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P2E 기반이 있는 거예요. P2E. PO2E는 즉 우리 메타패스 테스트가 P2E잖아요. P2E 기반의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P2E 게임 말고도 또 있어요. 게임 말고도 있고 제가 여기 책에 소개해 놓은 것은 어스2 지구를 갖다가 이제 뭐 파는 거예요. 지구를 파는데 어, 지구가 똑같이 해놨어요. 그 안에 지구가 똑같은데 우리나라 땅도 있어요. 그 타일이라고 해요. 걔들 우리는 한 평, 두 평 하는데 얘들은 타일이라고 합니다. 타일. 그런데 어떤 분이요, 한국 사람인데 200달러에 한 타일당 200달러에 샀어요. 어, 명동 땅인가 어디 땅을 사서 그거를 2,000달러에 팔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그 가상의 지구에서 땅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눈을 뜨셔야 돼요.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이제 현실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자원이 나오도록 해놨어, 얘들이. 그래서 땅에서 채굴을 합니다. 금도 나오고, 막 철도 나오게 해놨죠. 그 땅에, 어스투에다가. 그래서 그걸 또 파는 거예요. 팔고 그래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돈이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로블록스 같은 거,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로블록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못 들어본 분들, 그 아들이나 조카들, 중학생 이하에 있는 분들, 유치원에서 중학생 사이에 있는 조카나 뭐 손자나 자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로블록스 다 합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로블록스 안에서는요, 지난번에 어떤 그 공연을 했는데, 그냥 로블록스 안에서 공연한 겁니다. 공연은 공짜였는데, 그 공연할 때 물건을 팔았어요. 1200억을 벌었습니다. 1200억. 그 안에서. 그 안에는 구찌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내 캐릭터가 구찌 옷을 사서 입습니다. 거기 보면요, 거기서 구찌 입고 다녀요. 근데 그 구찌 상품에 구찌의 그 아이템을 구찌에서 협찬해서 이걸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실제로 성인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나올 때 이 로블록스의 화폐를 다시 USDC로 바꿔서 이렇게 돈을 나오는 사람.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엑스 인피니티. 그래서 동물 키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베트남에서 히트를 쳤죠. 제페토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아니지만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 샌드박스 들어가서 건물 짓고 파는 거예요. 건물 잘 지으면 팔립니다. 여기서 또 수익이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그다음에 창작 기반 NFT를 만들어서 파는 거. 제가 어떤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 쇼츠 올라와서 돈 벌죠. 그런데 이 쇼츠 유튜브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쇼츠를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 이러한 데다 올리면은 유튜브에서 나눠 먹던 수익을 다 한 번을 봐도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창작 기반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생형 자동화 수익 구조. 이거는 이제 파생형이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수익 이런 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고 총 페이지가 3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희 팟캐스트 테스트하고 인연이 있는 책이다. 왜 제가 여기서 약 7, 8개월 강의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 같은 걸 딱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책이 출간되면은